오프닝 내레이션, MC 목소리용, 잔잔한 음악 위에 조용하고 깊은 목소리로 서울의 한 병원, 따스한 봄 햇살 속에서도 로비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얼굴은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희망을 찾아온 걸까? 아니면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걸까? 그곳에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 손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 모두가 지나쳐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방문이 병원의 운명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자존심, 한 젊은 의사의 오만, 그리고 진정한 의사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부. 교만과 무감각. 서울의 봄 아침 따스한 햇살이 병원 로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로비 안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긴 의자에 기대어 앉은 수많은 환자들. 불안, 고통, 희망이 뒤섞인 표정들. 삶에 지친 이들의 손은 희미한 기대를 움켜쥔 듯 떨리고 있었다. 반면 하얀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은 바쁘게 오갔다. 냉정하고 기계적인 걸음걸이, 빠르고 무심한 눈빛. 환자들의 고통은 때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했다. 띵띵. 로비를 가득 채운 안내방송, 살균약 냄새, 빠른 발걸음 소리. 이곳은 치유의 공간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외로운 곳이었다. 그 틈을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최건호, 74세. 한때 대기업의 회장으로 권력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 오늘 그는 고요히, 그러나 위험을 잃지 않은 걸음으로 병원에 들어섰다. 구겨지지 않은 고급 양복, 반짝이는 구두, 단정하게 빗은 흰 머리. 왼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낡은 수첩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그곳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념과 교훈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외로웠다. 오랜 성공과 부의 무게를 홀로 지탱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외로움. 최건호님,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리셉션 간호사가 공손히 말했다. 최건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병원은 너무 컸고 표지판은 모호했다. 그의 발걸음이 잠시 머뭇거렸다. 주변을 둘러보는 그의 모습에는 약간의 불편함과 쓸쓸함이 묻어났다. 2층 진료실 앞,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10년 전 그가 병원에 거액을 기부하며 조성한 곳이었다. 한때 희망을 상징했던 그 정원은 이제 그의 회한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들어오세요, 최건호님. 간호사의 부름에 그는 천천히 진료실로 들어갔다. 진료실 안 한 젊은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한지우, 30 초반, 빠르게 승진한 실력파 신경외과 전문의.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관심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최건호가 들어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한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다. 허리가 아프네. 지난번 찍은 엑스레이 결과는 어땠나? 최건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한지우는 마지못해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더니 짧게 답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렇죠. 심드렁한 목소리. 이곳에서는 고령이 하찮음이 되어버린 듯했다. 최건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나? 드릴 말씀 없습니다. 노화 현상입니다. 진통제 처방해 드릴게요. 한지우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화를 끝내려 했다. 잠시 침묵. 최건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네.
한지우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바쁜 사람 붙잡지 마세요. 뒤에 환자 많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건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50년 넘게 회사를 경영해왔지만 이런 무례는 처음이네. 내 이름은 최건호 1세. 할아버지가 아니야. 한지우는 귀찮은 듯 대답했다. 네, 최건호 할아버지. 처방전 나왔습니다. 약국 가세요.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최건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그 얼굴을 보고 놀라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몰랐다. 오늘 이 짧은 만남이 곧 이 병원의 운명을 뒤흔들 폭풍의 서막이 될 것임을. 두부. 분노와 대가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맑았다. 하지만 병원 고위층 회의실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병원 이사진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지는 분위기. 책상 위에는 회의록 대신 침묵과 두려움만이 놓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최건호가 느릿한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따스하지 않았다. 서늘하고 단호했다. 자리에 앉은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에 툭 놓았다. 10년 전 나는 이 병원을 위해 얼마를 기부했지. 병원장 김민석은 땀을 훔치며 답했다. 10억 원입니다, 회장님. 최건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 나는 그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숨소리조차 멎었다. 누군가 무심코 떨어뜨린 펜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김민석 원장은 당황하여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갑작스런 결정이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최건호는 조용히 병원장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어제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네. 젊은 의사 하나에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 의사는 나를 환자가 아닌 폐물처럼 대했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실을 감도는 긴장감은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 팽팽해졌다. 최건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돈이 이런 무감각한 병원에 쓰이는 걸 원치 않네. 김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의사인지 바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건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네. 결정은 이미 했으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김민석은 두 손을 모았다. 제발 단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장님을 모욕한 그 의사를 찾아서 직접 데려오겠습니다. 최건호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에는 마지막 기회조차 주기 싫은 단호함이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낮게 대답했다. 좋아. 내일까지다. 김민석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회의실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즉시 행정팀에 명령했다. 어제 최건호 회장을 진료한 의사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단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진료한 의사의 이름, 한지우. 김민석은 핏기 없는 얼굴로 한지우를 호출했다. 어제 혹시 연세 지긋하신 분을 진료했습니까? 한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MRI 찍으신 분이요. 그냥 나이 드신 환자 한 분이었어요. 그 순간 김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 최건호 회장님이다.
한지우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뭐라고요? 네가 무심코 노인이라고 부른 그분, 이 병원에 100억 원을 기부한 최대 후원자야. 그분 덕분에 이 병원이 있는 거야. 한지우는 휘청였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직접 찾아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은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인생이 달린 문제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그날 밤, 한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괴로워했다. 머릿속에는 쉴 새 없이 최건호의 싸늘한 눈빛이 떠올랐다. 3부 후회와 결단 서울 강남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고급 주택가.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한지우의 등에서는 땀이 흘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곧 문이 열리고 중년의 집사가 차분하게 물었다. 누구십니까? 한지우입니다. 최건호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집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주었다. 거대한 대리석 로비 벽에는 고급스러운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도 어디선가 느껴지는 절제와 소박함. 소파 옆 테이블 위에는 다 다른 책과 오래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오래된 수첩 한 권. 그것은 분명히 최건호의 인생을 관통하는 무언가였다. 창가 앞에 서 있는 노인의 뒷모습. 편안한 니트 셔츠와 슬랙스를 입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최건호, 왔군요, 의사 선생.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가득 울렸다. 한지우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어제 무례를 범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환자를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읊조리는 것처럼. 최건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가볍게 웃었다. 당신을 병원장이 보냈군. 한지우는 움찔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네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온 거야. 내 눈엔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최건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날카롭고 정확했다. 순간 한지우는 변명하고 싶었다. 바쁘고 힘들었다고, 병원 시스템이 문제였다고.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도 알았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잃어버린 커리어를 되찾으려 애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한마디 더 할 것이 있나? 최건호의 물음에 한지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너진 자존심, 타오르는 부끄러움, 모든 감정이 목에 걸려버렸다. 돌아가게. 최건호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한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택을 나섰다. 밤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의 가슴속은 검게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한지우는 김민석 병원장의 초조한 눈빛과 마주쳤다. 어떻게 됐나? 죄송합니다. 회장님께 제대로 사과드리지 못했습니다. 김민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졌네. 순간 한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너는 오늘부로 해고다. 오후 한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다. 의사 가운을 벗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어릴 적 꿈꿨던 그 의사라는 꿈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3부 비밀의 폭로와 붕괴 봄이 한창인 어느 날 저녁, 서울의 공원은 분홍빛 벚꽃과 따스한 바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공원의 구석 벤치에 앉은 한 사람, 한지우는 모든 것과 동떨어진 듯했다. 낡은 양복 차림, 구겨진 이력서 봉투,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술잔 대신 병을 기울이며 속을 달랬다. 하지만 알코올은 쓰라린 현실을 지워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앞에 펼쳐진 벚꽃은 찬란했지만 그의 가슴은 텅 빈 겨울 같았다. 그때였다. 누군가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오랜만이군. 낯익은 목소리. 고개를 들자 병원 행정국장 이상철이 앉아 있었다. 한지우는 힘없이 웃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국장님? 이상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밤 공기 속에서 이상철의 목소리는 더 무겁게 울렸다. 20년 전을 기억하나? 네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한지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너 최건호 재단에서 주최한 의학 연구 프로그램에 참가했지. 기억 저편 흐릿한 장면이 떠올랐다. 낡은 교복, 긴장한 손.
그리고 어딘가 인자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노신사. 그때 네 재능을 알아보고 학비 전액 지원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나? 이상철의 눈빛이 깊어졌다. 설마,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최건호 회장님이셨다. 한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네, 어머니와 함께 장학증서를 받던 날, 넥타이를 단정히 맨 노신사.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지.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벚꽃잎이 흩날리는 공원. 그곳에 앉은 청년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 한때 꿈꿨던 진짜 의사가 되고 싶었던 소년의 마음, 모두가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회장님은 네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다. 이상철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깨달아야 진짜 변할 수 있으니까. 그 말과 함께 이상철은 작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사진 속에는 18살의 한지우가 수줍게 웃으며 최건호와 함께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정한 의사가 되어라. 최건호. 그 순간 한지우는 모든 걸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저버렸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공허했는지를.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흩날리는 벚꽃 사이로 그의 오열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5부 변화와 깨달음의 여정. 일주일이 흘렀다. 한지우는 더 이상 명함도 병원 가운도 없는 사람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병원들은 모두 그의 이력서를 외면했다. 최건호 회장과의 불화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세상은 잔혹할 정도로 냉정했다. 그런 어느 날 낡은 원룸의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망설이다가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의료봉사단의 박소연입니다. 상냥하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지금 저희 단체에서 의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희망의료봉사단,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들어본 이름이었다. 가난한 노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곳. 한지우는 힘없이 웃었다. 제 상황을 알고 연락하신 겁니까? 박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답했다. 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우는 서울 외곽 허름한 골목길 한켠에 서 있었다. 희망의료봉사단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다.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는 박소연. 그 뒤에는 작고 소박한 진료소가 펼쳐져 있었다. 형광등은 깜박거렸고 의료기기는 낡고 부족했지만 공기만큼은 따뜻했다.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가 많아요. 소연이 말했다. 한지우는 허름한 가운을 입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첫 번째 환자, 구부정한 허리의 노인이 절뚝이며 들어왔다.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한지우는 입을 열려다 본능처럼 노화 현상입니다. 라고 말할 뻔했다. 그러나 그는 멈췄다. 최건호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스쳐갔다. 그는 다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많이 걸으세요? 네, 폐지를 줍느라 하루 종일 걸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한지우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눌러보고 마사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여기 이렇게 주무르면 조금 덜 아프실 겁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날 그는 2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했다. 노인, 노숙자, 아이를 데리고 온 할머니까지 모두가 아팠고 가난했고 외로웠다. 하지만 그날 밤 한지우의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내가 정말 환자들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지우는 매일같이 봉사단으로 출근했다. 최신 장비는 없었다. 화려한 수술실도 없었다. 그러나 환자들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감사 인사, 그 모든 것이 지우의 가슴을 채워주었다. 어느 날 15살 소년이 고열로 찾아왔다. 선생님, 손주가 너무 아파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 이끌려온 아이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지우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위험했다. 그는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하고 할머니에게 세심하게 설명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시고요. 열이 계속 나면 저에게 바로 오세요. 그날 밤 지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환자 기록을 정리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풍경이 새로웠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의사는 진짜 의사가 아니다. 최건호 회장의 목소리. 지금 그는 조금씩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6부 두 번째 기회와 숭고한 조건 서늘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오후, 한지우는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봉사단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모든 것이 평화롭고 소박했다. 그때 박소연이 다급히 사무실 문을 열었다. 선생님, 외부 손님이 오셨어요. 선생님을 찾으세요. 한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익숙하면서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앉아 있었다. 최건호, 여전히 단정한 차림새.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예전의 냉정함 대신 어딘가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오랜만이군요, 한 선생. 차분한 인사. 한지우는 얼어붙은 듯 인사를 건넸다. How the 안익스환. 회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최건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허름하지만 따뜻한 공간, 낡은 의료기기, 벽에 걸린 어린이 그림들, 그리고 환자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의료진들의 모습. 좋은 곳이군. 최건호가 낮게 말했다. 정말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군. 한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최건호는 본론을 꺼냈다. 나는 네가 변한 모습을 지켜봤다. 네? 이곳에서 네가 어떻게 환자들을 대하는지,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마음으로 진료하는지. 최건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넌 진짜 의사가 되어가고 있다. 한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머리를 숙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최건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서울 강남에 새로 건설 중인 최첨단 암센터의 초대 병원장 임명장이 들어있었다. 새로운 병원의 초대 원장이 되어주게. 순간 한지우는 숨이 멎을 뻔했다. 이것은 꿈이었다. 아니, 한때 꿈꿨던 의사의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제안 뒤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최건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연봉의 50%를 이 희망의료봉사단에 기부해야 한다. 한지우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대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특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도 한 가지 조건을 붙이고 싶습니다. 최건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조건? 이 병원의 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이곳 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간 최건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그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좋다. 짧고 명료한 대답. 그러나 그 안에는 무한한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최건호와 한지우는 작은 봉사단의 상담실에서 조용히 악수를 나누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빛이 서려 있었다. 희망, 그리고 진심.